이 과목 보시면은 영장문이고 이번 좀 기출은 26번에서 28번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부터 읽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26번은 순서 맞추는 거고요. A, 요 공란을 잘 보셔야 되겠고 B, 공란을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28번은 요 B에 들어간 걸로 적정한 것. 그리고 27번은 A에 들어갈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죠? 한번 보실게요. 문제 조항은 일단 C번이 먼저죠. 당사는 are placing the attach order for 12에서 주문서를 첨부했대요. 어떤 주문서냐면 귀사에 견적 송장 번호 548번에 있는 C3001 컴퓨터 12대에 대한 주문서를 첨부했습니다. 자, 모든 서신은 작성자가 어느 위치인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주문서를 첨부했다는 것은 이 작성자는 당연히 수입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문서를 첨부했습니다. 주문서를 첨부했고요. 귀사는 will receive 해서 받으실 거예요. confirm, 확인을, 어떤 확인을 받으실 거냐면 우리 은행의 에이전트인 런던에 소재한 HSBC 은행으로부터 확인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귀사는 can draw, 발행하실 수 있어요. on, 누구누구를 지급인으로 해서 draw on 다음엔 지급인이죠. 요 런던에 있는 HSBC 은행을 지급인으로 해서 일하무 60일 조건으로 환화음을 발행하실 수 있고요. 어떤 금액으로? 당연히 송장 금액 전액에 대해서 환화음을 발행하실 수 있다고 한 거고요. When submitting our draft 해서 당사의 환화음을 제시하실 때 please enclose, 동봉해 주세요. 다음에 서류들을 동봉해 주세요예요. 보세요. 다음에 서류들을 동봉해 주세요니까 그 뒤엔 서류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거는 지금 D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HSBC는 통지은행이에요. 지금 이 당사가 수입국이면은 수출국에 소재한 통지은행이 HSBC인 거죠. 그럼 뭔가 좀 문맥상 이상하죠? 요 다음에 바로 이게 나올 리가 없어요. A번 보실게요. 당사는 have instruct our bank, Korean Exchange Bank 서울 해서 당사는 지시할 거예요. 뭘 지시했냐면 서울에 소재한 한국외환은행에 뭘 지시할 거냐면 취소불능 신용장을 지시할 겁니다. 22,000달러에 뭐를 커버하는 CIF 런던 조건의 선정물을 커버하는 22,000달러의 취소불능 신용장을 요청을 한 거예요. 자, 보실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 구조를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좀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수입자가 있고 예를 들어 수출자가 있다고 치면은 지금 수입자가 얘한테 컴퓨터를 주문을 한 거예요. C3001에 컴퓨터를 주문을 한 거고 수입자는 제가 봤을 때 이 문맥을 보면은 서울에 소재한 개설은행이죠. 그러면 자, 수입자, 수출자. 지금 수출자는 어디에 있다? 런던에 있고 수입자는 어디에 있다? 서울에 있다. 그래서 수입자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C3001 컴퓨터에 대해서. 그래서 수입자는 서울에 있는 한국외환은행에게 LC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취소불능 LC를 요청을 하면 이 서울에 있는 개설은행은 어디? 수출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HBC 통지은행으로 이 수출자에게 신용장이 개설했다고 통지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서울은행에게 지금 취소불능 신용장을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The credit, 이 신용장은 is until June 해서 2020년도 6월 10일까지 당연히 유효한이 되겠죠. 6월 10일까지 유효한 신용장입니다. 했을 때, 자, A번 보실게요. A번, 자, A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enforce, 효력이 있는, effective, 효력이 있는, available 해서 이용 가능한, 이거는 뭐예요? 무효의죠. 유효한이니까 2, 3, 4번은 맞대, 1번은 틀린 답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 귀사는 이러한 확인을 요 통지은행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고요.
일람불 환어음을 지급해 주시고 그 환어음을 발행을 하실 때 다음에 서류도 첨부해 주세요 해서 천하증권 3통, 그리고 CIF 런던 인보이스, 그리고 보험증권 24,000달러의 보험증권을 발급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자, please fax or email us. 당사에게 팩스나 이메일을 좀 주실래요? 귀사가 have arranged. 자, have arranged 하면 준비되면이에요. 당연히 귀사는 수출자죠. 수출자가 뭐가 준비가 되면은 통지를 해주세요 이 뜻일까요? 당연히 선적이죠. 선적. 물품을 선적하는 거. 그래서 26번의 답은 2, 그리고 invalid. 28번에는 뭐예요? shipment.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문제부터 먼저 항상 읽으시고. 자, 29번 보실게요. 이번 3회는 좀 운임 관련돼서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 운임 관련돼서는 2018년도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기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기출에 나왔던 운임에 대한 설명 문구들 있죠. 잘 기억을 하시면 이게 객관식 보기 문제로도 나오실 수 있으니까 꼭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건데요. The freight, 운임은 calculate 하면은 산정됩니다. 계산됩니다. 뭘로? shift space 하면 선복의 크기죠. 선복의 크기나 또는 voyage에서 항해 단위에 따라서 계산이 된대요. rather than, 뭐보다 중량이나 용적보다도 선복의 크기 그리고 항해 단위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 이거 당연히 lump sum freight죠. 선복 운임이죠. 여러분, dead freight 많이 나오죠? 부적 운임이라고도 하고 공적 운임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선사와 계약에 따라서 일정한 몇 단위의 선적을 하기로 했어요. 몇 단위의 수량을 선적하기로 했는데 실제 선적을 했을 때는 그 계약된 수량보다도 적게 선적한 거예요. 그러면은 위약금의 형태로 부과를 선사해서 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 배가 있어요. 그래서 용선자가 계약을 할 때 저는 요만큼에 대해서 선적을 할 예정입니다 하면은 선사는 당연히 선주는 요만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 안 하겠죠. 그죠? 왜냐면 이만큼에 대해서는 이 A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근데 실제 선적 일자에 A가 요만큼에 대해서만 선적을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선주는 이만큼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으면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이미 A가 이만큼까지 할 거라고 해서 이만큼은 어떻게 돼요? 공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계약된 것만큼 부과하는 게 바로 부적 운임입니다. 아셨죠? 자, 3번의 bulky freight는 용적 할증료라고 해요. 용적 할증료가 좀 기출에 많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용적이 되게 큰 거예요. 일반 표준 운임율표에서도 없을 만큼 특히나 큰 거예요. 예를 들어 장적 할증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품의 용적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조물 있죠. 다리, 어떤 대형 기계 이런 것들에 할증돼서 부과하는 거고 무차별 품목 운임은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그죠? 화주나 화물에 관계없이 컨테이너 한 대당 단위로 운임을 산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는 기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것도 중요하니까 보시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 자, 30번 보실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UCP 600에서 나온 영어 문법이나 내용은 반드시 맞추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협약은 내가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나머지 거는 솔직히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UCP 600 같은 경우 반드시 맞추시고 자, 당사는 intend to, 뭐뭐할 예정이에요. 의도하고 있어요. 선적할 예정이에요. 어떤 탁송품을 어떠한 선적물이냐면 딩기스. 딩기스 하면은 여러분들 소형 보트예요. 그죠? 그러면 보트 나왔죠? 답은 이제 1번이에요.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모를 수도 있으니까 뒤를 보시죠. 소형 보트와 그들의 장비를 선적할 예정이에요. 어디로 가는? 런던으로 가는 신용장 하에서 다음 달 초죠, 초. 요거 UCP 600의 3조에 나와 있습니다. 비기닝 하면 초로 나오죠. 1일부터 10일이죠. 그죠? 그 다음이 뭐예요? 미들이죠, 미들. 이거는 뭐예요? 11일부터 20일. 엔드는 뭐예요? 엔드는 21일부터 말일. 요렇게 UCP 600에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내가 만약에 보트를 몰랐어도 여기서 볼 수 있죠. 1 to 10. 근데 머신은 당연히 아닐 거고 요 훌은 뭐예요? 훌. 선체예요. 선체. 선박의 선체.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아니고 여기서 선택을 한다면 딩기는 소형보트여서 답은 1번이다. 자, 31번 보실게요. 빈칸에 적절한 것. 자, 신용장은 available, 이용 가능하대요. by draft 해서 환어음인데 일람불 환어음의 이용이 가능하고요. on, 당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자, 신용장은 송장 금액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full invoice value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일람불은 지급 요구 시 바로 지급하는 거예요. 요구불 어음입니다. 요구불 어음이라고 해서 demand 요게 나와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사이트가 나오면 유산쓰는 일단은 안 되죠. 왜? 얘는 무조건 기한부니까. 그리고 보통 value 플러스 10% 하면 이거는 보험금액 산정 시에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신용장 거래에서는 인보이스 금액 전체에 대해서 지급 요구 시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요구불 어음이라고도 해서 demand로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32번 보실게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찾는 거예요. authority to pay 하면은 어음 지급 수권서로 갑니다. 자, 어음 지급 수권서가 뭐냐면 신용장은 아니에요. 어음 지급 수권서는 신용장은 아니고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서 수입은행이 수출국에 있는, 그러니까 수입국이 있고 수출국이 있죠. 수입국에 있는 은행이 수출국에 있는 자신의 본 지점 또는 환거래 은행에게 매도인이 이 어음지급 수권서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바로 어음지급 수권서예요. 아셨죠? 어음지급 수권서는 is not a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 아닙니다. 요 문구 너무 중요하고요. 단순히 어떻게 돼요? 통지서예요. 지급 장소를 통지하고 또 명시한 거예요. 뭐 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명시한 것이 어음지급 수권서입니다. 그러면 your payment place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입은행의 본 지점이나 환거래가 되겠죠. 환거래 은행이. 그죠? 자, C번 보실게요. 이 은행은 어느 은행에서나 지급 가능합니다. 그것은. 자, 필요 서류를 명시했고요. 지급 장소를 명시한 통지서인데 이러한 통지서는 어떻게 돼요? 어느 은행에서나 지급 가능하다. 아니죠. 애니뱅크가 아니에요. 반드시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수입국 은행의 본 지점이나 환거래 은행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니뱅크에서 틀렸습니다. 아셨죠? 답은 C번.